자, 부탁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굉장히 여유 있는 친구들은, 다른 거 잠깐 보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시간을 아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 6개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중요한 6문제예요. 최중요한 6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사실상 5번 문제가 좀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실수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오답률이 좀 커요. 근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근데 요 다 5번 문제 제외하고는 그냥 칼같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그냥 기계적으로 타다다다다다 실수조차 용납이 아예 안 돼요. 실수조차. 여기 있는 것들은 5번은 조금 어려운 건 맞아요. 5번은. 자, 일단 제한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6개를 다 맞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3명이 다 맞았습니다. 실제로 제한시간 안에 다 푼 사람은 4명인데 4명 중에 1명이 5번을 제한시간 안에서는 이제 곧 틀린 부분을 찾지는 못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3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 번에 풀어서 맞은 사람은 사실 1명이고요. 중간에 내가 뭔가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고쳐서 맞은 사람이 2명.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명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명은 2명이 한 5분 정도 걸렸고요. 10분 정도 시간 안에서 2명이 5분 걸렸고, 그 다음에 1명이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1명. 하하하. 5번. 하하하. 4개 맞은 사람이 1명. 하하하. 1번, 5번. 3개 맞은 사람이 1명. 하하하. 1번, 5번, 6번. 자,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6개 다 맞은 사람이 4명으로 바뀌었고요. 4명. 그래서 5번을 고쳐서 맞은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아쉽게도 1명. 5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개 맞은 사람이 아쉽게도 1명. 그죠? 6번은 틀릴 게 아니죠? 부분 분수를 모른다는 거는, 정말 진짜 큰일 납니다. 부분 분수 모르면 이거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명이 1번, 5번을 틀렸어요. 자, 일단 지금 5번은 틀려도 돼요. 5번은 틀려도 되는데 1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1번은 진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한 3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번? 4번도 한 것 같은데. 그냥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얘는 실수조차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1번이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사실 내용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그쵸? 한 몇 번 보다 보면은,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사실 테스트에 있었어요. 이 문제는 똑같진 않아요. 지난번에 테스트 본 거는 이제 1대1 대응이었고, 이번에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이름만 탈바꿈된 거지 문제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다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그렇죠? 자,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정의역이 A고요. 공역도 A인 어떤 함수 F에 관련된 얘기니까 정역 공역이 똑같잖아요. 지금 정역 공역 치역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대칭축은 지금 그냥 1이죠. 이건 뭐 그냥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죠? 1, 마이너스 5. 자, 1,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거 꼭 구해야 돼요. 이게 습관돼 있어야 돼요. 진짜로. 2차 함수 나왔는데 꼭지점이 그냥 바로 숫자로 나온 경우는 더 심하고요. 미지수가 껴있어도 그냥 대칭축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보여야 돼요. 대칭축 정도는. 이건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쵸? 적당히 이렇게 생겼을 텐데, 정역, 공역, 치역이 다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서 나와야 돼요.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 만족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밖에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범위 자체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면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결국엔 증가 부분을 포함은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나와줘야 되는데 정력, 공력, 치역이 다 똑같은 거? 그럼 그냥 y는 x랑 만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나오면 정력도 오른쪽, 공력도 오른쪽, 공력, 치역 다 똑같고. 그렇죠. 왜? x랑 y가 똑같은 상태로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작은 지점이 a, a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함수를 집어넣으면 fa가 a로 나오는 지점 둘 중에 큰 거로 정리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a로 나와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빵. 그쵸. 그래서 a는 그냥 4가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하도 지긋지긋하게 봐가지고 그냥 1번 딱 보자마자 뭐야 그냥 y는 x랑 만나면 되네. 그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4라 그냥 4지 뭐.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6번은 일단 생략하고 5번만 한번 좀 볼게요. 5번만. 그쵸? 요거 좀 지긋지긋하게 해야 됩니다. 5번도. 자, 그러면은 정역 x, 공역 x로 진행되는 함수 f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f 서클 F 요게 지금 F로 나오고 있다. 그쵸? 그럼 얘는 지금 F에다가 F 요게 지금 FX랑 완전히 똑같은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이대로 보는 건 솔직히 좀 별로잖아요. 그쵸?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역함수 있잖아요. 역함수는 제일 수식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역함수는 수식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괜찮죠? 이거 너무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야죠. 특히나 미적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적분에서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 막 별의별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막 역함수 적분도 하고 막 죄다 이걸로 해요. 이걸로. 근데 이걸 생각을 못 해요. 잘.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잘 안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역함수만 딸랑 나와 있을 때 쓰기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정방향 함수와 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성하는 거.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역함수는 합성함수의 그냥 일종처럼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관련된 해석, 치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요. 미적분에서 특히나 역함수를 대하는 자세는 그냥 합성함수예요. 그냥 합성함수. 사실상 거의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치환 논리가 엄청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치환해서 봐도 돼요. fx를 t로 치환해도 돼요. 아니면 바깥쪽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해서 그럼 얘는 지워지니까 요거 그냥 튀어나오는구나. ffx가 그냥 x로 나오는 건 항등함수구나. f랑 f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만약에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다. 괜찮죠? 이게 가는 거랑 오는 게 반대로 나온다 라는 얘기. 근데 이걸로 보기에는 함수의 개수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애들마저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도 한 번 더 진행하는 함수 f 쪽에서 봐주면 좋겠고, 일단 1, 2, 3, 4 지긋지긋하게 많이 본 상태에서는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x자 아니면 직선밖에 없다. 이거 그냥 바로 생각나야 돼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만약에 그러면 이게 3개짜리가 x로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건 달라요. 이거 x자 이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기 들어가서 다시 또 볼 거야, 이거는. 왜냐면 일단 얘부터 마스터하고,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음 버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수준에서는 일단 먼저 마스터해야 되는 중간 지점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내신에서는 이렇게까지 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너무 야박해서 문제가. 그렇지만 얘를 완성했다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아요. 내 혼선이 올까봐 이거 집중하다가 얘 날아갈까봐 그래서 아예 그냥 아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얘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왜 X자나 직선밖에 안 되냐? 그쵸? 아니 뭐 만약에 1이 직선으로 갔다. 그럼 뭐 같은 함수니까 그냥 당연히 직선으로 가겠죠. 괜찮죠? 근데 왜냐면은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괜찮죠? 근데 자기한테 가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그쵸? 돌아오는 거야? 미안. 돌아와야만 돼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F, 이것도 F. 요거 이쪽에 그대로 복사 붙이게 도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X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X가 없는 경우. 그쵸? 그럼 나 그냥 직진으로 가니까 한 가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한 개 있는 경우. 그러면 X가 한 개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1, 2가 X로 갈 거냐? 1, 3이 X로 갈 거냐? 1, 4가 X로 갈 거냐? 그쵸? 2, 3이 X로 가냐? 2, 4가 X로 가냐? 3, 4가 X로 가냐? 6가지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만 벌써 6가지가 나와요. 괜찮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1, 2가 X로 가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3하고 4는 직선으로 가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둘이 중복 나오는 케이스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중복 나오는 케이스가. 자,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봤을 때 세 번째 X자가 2개 나온 거. 그쵸? 이게 짝수개수 나오면은 X자가 2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만약에 원소가 5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5개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요. 6개까지는 나온 거 못 봤고요. 5개까지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5개까지는. 근데 뭐 예를 들면 선덕거나 대진여고 정도는 한 5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4개에서 그냥 끊어요. 많이 나와봤자 4개에서 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마스터해놔도 그 선덕거나 대진여고 제외하고는 크게 별로 신경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로. 참고로 대진여고는 거의 선덕급이에요. 진짜. 대진고보다 어려워요. 대진고보다. 자, 아무튼 지금 뭐 대진여고가 지금 1학기 시험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렵게 나오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미안. 대단히 어려워져요. 자, 그럼 X자가 2개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1, 2가 X자로 가는 경우 그러면 얘는 3, 4가 세트맨으로 같이 X자로 나와요. 그 다음에 1, 3 그러면 2, 4가 세트로 나오고 1, 4 그러면 2, 3이 세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해서 막 2, 3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1, 4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밖에 없구나. 괜찮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다다음 단원에서 다다음도 아니구나. 아무튼 순열 조합에서 특히나 조합 단원에서 현재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 아직 내신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분할 분배 논리가 있어요. 그 분할 분배 논리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미안.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2를 기준으로 2로 X자로 만들면 2도 같이 따라오게 되니까 밑에서 봤을 때 3은 알아서 4, 4는 알아서 3으로 갈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나는 얘만 보고 지금 1, 2라고 잡아놓은 건데 문제는 나중에 바뀌어서 3, 4를 연결시켜 놓으면은 1, 2가 알아서 X자로 가니까 결국 똑같은 소리가 돼버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는 게 몇 가지? 3가지구나. 그쵸?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 문제 딱 켜놨다. 시간은 10분이 남았다. 내가 이 한 문제 남았다. 이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다 세요. 다 세요. 솔직히 4개 정도까지는 지금 이미 몇 번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10? 이게 생각이 날 수 있어서 에이 몰라 그냥 10 쓰고 넘어가.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개짜리 나오면 또 모르잖아요. 그쵸? 뭐 미리 연습해 본다고 시간 날려먹기도 좀 아깝고. 그쵸? 나올지 안 나올지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거. 1% 이하예요. 1% 이하. 5개짜리가 나올 확률이 1% 이하? 1%도 안 돼. 0.1% 이하예요. 5개짜리가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막 미친듯이 연습해 볼 필요는 없다. 4개까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다 세보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자, 답은 일단 10. 자, 아무튼 고생했고요. 6번까지 했고요. 미안해. 프린트
뽑아놨는데 갖고 올게. 안녕. 호호호호호호호호.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 오늘 나가는데, 지난번에 부분분수까지만 나갔습니다. 그 68번까지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유리식 문제,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될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요 단원이 이름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교육과정에서 네이밍이 변동이 됐어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유리함수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유리식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유리식 자체를. 근데 나는 유리식하고 비례식까지 집어넣어서 문제를 세팅을 해놨죠. 왜? 일반 실종 문제집이 아직도 유리식을 많이 넣어놔요. 교과서에는 거의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리식은 라이트하게만 좀 갈 겁니다. 다만 부분분수는 미친 듯이 중요해요. 그래서 딱 부분분수랑 통분 정도 딱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비례식은 그냥 스텝 1 정도만 잠깐 보고 나머지 스텝 2랑 이런 거 안 풀어도 됩니다.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신 기간 때 학교에서 비례식 저희 설명 열심히 하던데요. 그럼 그때 연습해도 안 늦어요. 전혀 안 늦어요. 그래서 본론이 뭔지 좀 봐야 되고요. 오늘은 유리식 라이트하게 마저 마무리한 다음에, 왜냐면 부분수 제일 중요한 거 했으니까 유리함수 최대한 다 끝내는 걸 목표로 갈 겁니다. 유리함수 다 끝내는 거를. 자, 그러면은 그 부분분수 문제를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69번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자, 부분분수 문제 중에서 변별력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69번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일단 부분분수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분분수적인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오답이 많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최대한 노가다를 띄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최대한 노가다를 띄면서. 이런 식으로 n값이 자연수로 튀어나온 경우들, 그러니까 이산적인 거, 셀 수 있는 애들은 그냥 1, 2, 3, 4 집어넣어봐요. 그러다 보면 규칙이 튀어나옵니다. 안 넣어보고 그냥 한 큐에 FN이 뭔지가 딱 나왔다. 그 정도 직관력을 갖고 있다면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 우리도 괴물이긴 한데 아무튼 넣어보는 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힌트 살짝 가자면 초항이 딴 데로 튑니다.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자, 몇 개만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일단은 F1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A1을 한번 구해봅시다. A1이라고 하면은 X바, 그쵸? X가 1에서 3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B1은 X바, X가 0에서 2 사이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교집합 범위라고 한다면 F1, 이렇게 할까?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F1은 지금 2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똑같이 A2와 B2를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럼 A2는 2 집어넣었을 때 4, X, 4 더하기 4니까 8. 그쵸? 자, B2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X바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요거 집어넣으면은 4, 2, 8.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공통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부터 8까지네요. 그쵸? F2는 지금 8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한 번만 가볼게요. 그쵸? 3 집어넣었으니까 9, X, 9 더하기 6이니까 15. 이렇게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쓰는 건 진짜 완전 귀여운 거예요. 이거 습관화 들여야 됩니다. 쓰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지금 현재 수능에 대세로 나오고 있는 문제, 15번에서 대세로 나오고 있는 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학 1에 나오는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에서 등장하는 점화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수열 관련된 거라서 숫자 집어넣어야 되는데 10몇 번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나와요. 진짜로.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3-4번만 집어넣어봐도 견적 딱 나오는 이런 것들은 진짜 귀여운 애들이라는 거. 이거 습관 잡아야 돼요. 왜? 이 문제 계속 지금 고3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고3들 친구들이 어떨까요? 안 쓰는 친구는 끝까지 안 써요. 안 쓰면 아예 접근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도 정복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쓰는 거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쓰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수학 상이나 하야 뭐 어차피 깊이가 그렇게 깊은 건 아니니까 눈으로 대충 봐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 수투만 하더라도 고난이도 들어가면 이거 한눈에 캐치가 안 돼요. 진짜로. 무조건 몇 개 쓰면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3 집어넣는다 그러면 9 더하기니까 8. 그쵸? X. 자, 얘는 3, 3은 9. 9이 18. 그쵸? 그래서 요거 둘이 연결시켜보면은 9부터 18이구나. 그쵸? 그래서 F3가 지금 18인 걸 알 수 있어요. 대충 슬슬 감이 올 거예요. 4까지 한번 해볼게요. X바 4 집어넣으면 16. 그렇죠? X. 얘는 16 더하기 8. 그러면 24. 그렇죠? 그 다음에 B4도 똑같이 하면, 얘는 16에서 1 뺐으니까 15. 그 다음에 X. 또 4 집어넣으면 16이 되니까 32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는 16에서 32 사이기 때문에, F4는 32네. 그렇죠? 자, 이 노가다를 꼭 해야 규칙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으면 써보면 규칙이 보여요. 지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어차피 제일 큰 거잖아. 교집합 중에 제일 큰 거잖아. 얘가 얘보다 무조건 커요. 얘는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요. 상한선이 얘 아니면 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수. 그럼 둘이 는 해서 둘이 같은 수 찾으면 되잖아요. 둘이 똑같게 되는 거. 그럼 그 이전과 이후로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본론만 알고 있으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본론만 딱 알고 처음 보는데 못하고 있다가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정리하는 문제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얘는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서 계속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수학에서 현재 수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다 때려박기? 아니, 다 때려박기가 아니에요. 규칙 찾기. 괜찮죠? 규칙 찾기. 그래서 자꾸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수학의 기본은 노가다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노가다로 끝나면 수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항상 정리해 놔야 됩니다.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할게요. 15. 아, 미안해. 아, 저 틀렸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15. 아, 15. 얘가 더 작은데. 미안. 얘도 틀렸어. 아, 큰일 났어. 아이고, 큰일 났어. 그죠? 24. 마음의 눈으로 보면 24로 보일 거야. 이게 결론만 쓰면은 진짜로 하는데 저걸 다 써봐야 돼. 진짜로 그게 습관이 들어야 돼. 하진이가 머리가 좋아. 좋은데 문제는 너무 안 써. 진짜로 안 쓰니까 안 보이는 거야. 한 번에 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 괜찮아, 쓰는데. 오케이. 진짜 1부터 다 써봐. 정말 그래야 되나? 아니, 그래야 돼. 오케이. 대용기 잘 될까? 미안,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써본다 라고 쳤을 때, 아, 그래서 결국 최대는 둘 중에 작은 거, 둘 중 작은 값이 fn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얘가 정리될 때까지 계속 노가다 뛰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려고 n제곱과 n제곱 플러스 2n과 2n제곱이 언제 더 커지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죠? 언제 더 커지는지. 자, 그러면 다우변 넘기면 어때요? 얘는 n제곱 빼기 2n. 아, 얘는 n이 2보다 클 때구나. 괜찮죠? n이 2보다 클 때는 밑에 걸로 쓰고, 위에 걸로 쓰고요. n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밑에 걸 써주면 되는구나. 근데 뭐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쭉 끌고 와서 한번 봅시다. 아, fn은 지금 n이 1일 때 한정에서는 저 위에 걸 집어넣는다, 아니 밑에 걸 집어넣는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n은 n제곱 플러스 2n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걸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를. 그쵸?
자, 이걸 한눈에 봐서 한다? 아니, 다 써본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기 쓸 때는, 미안해, 줄 맞춰서 쓰는 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고생해요. 진짜로 나중에 고생합니다.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를 논술 들어갔을 때 아예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진짜로. 논술할 때도 서술형 할 때도.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정리한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F1, 그쵸? F1분의 1, F3분의 1, 그쵸? F5분의 1. 그죠? 이렇게 들어가다가 얼마까지 가죠? F15분의 1인가? 그쵸? 19분의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Fn분의 1은, 그쵸? n이 1인 경우에 한정에서는 2분의 1로 나오는 거고요. n이 2 이상인 경우에는 n의 n 플러스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부분 분수로 놓고 본다면은 2분의 1로 묶었을 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더하기 F4이면 여기다가 3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로 묶었을 때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죠? 얘도 지금 2분의 1로 묶었을 때 5분의 1 빼기 7분의 1. 그렇죠. 얘는 2분의 1로 묶었을 때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1, 5분의 1, 7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나가니까 3분의 1과 21분의 1만 남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플러스 나머지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3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1분의 7 빼기 1, 6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으로 약분하면 요거니까 7분의 9에다가 2로 나눈 14분의 9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지금 이 문제는 내신에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1학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논리 그대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열의 합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스텝 2 문제들은 그죠? 유리식의 값 구하기. 여기 있는 스텝 2 문제들은 미안해. 이건 그냥 수상 문제예요. 그냥 수상 문제. 그래서 얘는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냥 수학상이랑 똑같아요. 수학상이랑. 자, 그러면은 비례식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비례식 파트. 자, 비례식은 말 그대로 어떤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수학상의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이니까 얘도 간단하게 74번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74번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요거 하나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미지수는 3개인데 등식이 2개짜리예요. 이게 3변식이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은 한 문자로 다 표현 가능합니다. 귀찮아. 이거 언제 연립해? 그러면 우변에다가 는 K 해가지고 다 K로 다 바꿔버려도 돼요. 문자 4개의 식세이가 돼버리니까. 니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나? x 플러스 x분의 1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해서 2 뺀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세제곱해서
3배 x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지금 1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또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미안해. 잠깐. 이상하다. 0이네. 잠깐. 네. 미안해. 미안. 야, 오류를 찾아냈어, 또. 저기 71번에 보기 3번이 기억 디귿이에요. 미안해. 보기가 잘못 나왔어. 너무 쉬운 문제죠. 비례식 문제. 오케이. 오케이. 얼마였지? 응? 그치, 이게 ABC 가지고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지저분해져, 식이. 그래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 K에서 A 플러스 B를 5K, B 플러스 C는 6K, C 플러스 D는 6K. 그러면 A랑 B랑 C가 다 K로 나타나줘서 보기가 더 편해. 자,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 미지수가 한 개라고 할게요. 미지수가 한 개 있으면 식이 몇 개 있어야 이 미지수 값을 알 수 있어요? 한 개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는 무슨 4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친다면 미지수 하나에 등식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x값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있어야 우리가 미지수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모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에 두 식이 관련된 걸로 나오는 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두 문자 두 식. 연립해서 계산한다. 연립방정식. 그러면 미지수가 3개면 식이 몇 개는 있어야 다 구할 수 있느냐? 3개는 있어야 미지수 3개가 다 튀어나와요. 근데 미지수 3개, 식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실제로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탈했어요. 이탈했어요. 근데 고3 때는 그냥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평가원에서 한번 기출했다가 지금 그 교육과정 위반 아니냐 이러면서 또 막 킬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작년에도 말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딱히 언급은 안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면 나오기는 한다라는 거. 근데 식이 3개가 아니고 2개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식이 2개면. 그럼 얘는 미지수 값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미지수들 간의
비율 관계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미지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큰 틀을 알아야 돼요. 큰 틀을. 괜찮나요? 괜찮아?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변식, 뭐 미지수는 뭐 3개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런 3변식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럼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와 요렇게 둘이 똑같다 라고 봐도 되고 요렇게 둘이 똑같다 라고 봐도 되고 요렇게 둘이 똑같다 라고 봐도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고양이 곰인가? 고양인가? 아무튼 뭐 곰돌이. 자,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1번 눈, 2번 눈, 3번 입. 그죠? 요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1번과 2번으로 처리해서 등식 2개짜리로 끝낼 수도 있어요. 1, 2번이 맞으면 3번은 어차피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알았어. 넘어갈게 그냥. 자, 그러면은 그냥 정리할게요. 자, 얘는 요게 K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왜 K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큰 문자로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연립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다 K로 한쪽으로 다 몰아넣겠다라는 거야. 미지수가 그럼 4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등식이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된 거예요. 그쵸? 왜? 등호의 개수가 곧 등식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왜 K로 바꾼다고요? 귀찮으니까. 그쵸? 한 문자로 쓰는 게 불가능은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대칭 구조를 나타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3개를 한꺼번에 다 더해봤어요. 왜? 수단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싹 다 더하거나 해보자. 그럼 다 더해보면은 A, B, C의 합이 2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7, 6, 5 다 더하니까 18K가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K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A 플러스 B가 5K였으니까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자 4K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6K니까 얘는 3K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7K니까 얘가 지금 2K네요. 여기 갖다가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분수꼴이면은 A, B, C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분모분자의 비율 관계만 알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비례식. 괜찮죠? 비례식.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 대신에 3K 집어넣으면 9K 제곱, B 대신에 2K 집어넣으면 4K 제곱, 분자도 C 대신에 4K 집어넣으면 16K 제곱, 분자에도 똑같이 그대로 A랑 B 더하면 5K, 그래서 25K 제곱에다가 C 제곱 16K 제곱을 뺐으니까 이 분모분자의 K 제곱은 그냥 다 날려버려도 되겠네. 그쵸? K 제곱, K 제곱, K 제곱, K 제곱, K 제곱. 그쵸? 그래서 얘는 5에서 16 더했으니까 21분의 9구나. 아이고 7분의 3이구나. 그래서 답이 7분의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그냥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스텝 1까지만 일단 마스터하고요. 여기 스텝 2 유리식의 활용 비례식 있죠. 요 비례식은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여유되는 사람들은 그냥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냅둬요. 근데 유리식의 활용 비례식까지는 괜찮지만 저기 백분율 문제랑 가비에리 요건 그냥 빼도 됩니다. 가비에리는 아예 교육과정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집어넣는 거지 이거 연습하라고 넣은 거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얘기할 때만 하면 됩니다. 백분율도 빼도 상관은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건 아닌데 얘도 지금은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백분율은 나중에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유리함수. 자, 일단은 유리함수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맨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걸 설명할까 말까? 저기 이거 쓰잘데기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함수는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는 총 2가지입니다. 총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수함수고요. 두 번째가 초월함수예요. 뭘 초월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 요 용어는 고등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냐? 아니, 안 나와요. 이건 고등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실제로 대학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굳이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나랑 계속 간다 그러면 나는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2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2학년 때부터. 자, 대수함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유리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유리함수는 첫 번째 다항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예요. 원래 정식 명칭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입니다. 다만 얘는 분수함수라고 약칭으로 쓰기도 해요. 약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 우리가 유리함수를 본다 그러면 이거까지 다 생각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것만 지금 정리하겠다라는 거. 이건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왜 대수함수로 가냐? 대수라는 건 뭐냐면은 문자로 대체해서 수 대신에 문자로 대체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문자식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쉽게 대수의 용어가 좀 더 정리되는데 그걸 좀 더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은 대수 함수는 대수적 연산이 가능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대수적 연산이 가능한 거는 그냥 4치 연산되는 함수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함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초월함수는 건 뭐냐? 그럼 뭘 초월하겠어요? 그러면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대수적 연산을 초월한 함수, 초월함수 세 가지가 고등 과정에서 수원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지수함수, 두 번째가 로그함수, 세 번째가 삼각함수. 그래서 요 세 개를 배우는 게 수학 1에서 등장을 하죠. 수학 1에서. 자, 그럼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고등과정이 끝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함수가 이따만큼 있다 그랬을 때 대수함수는 점밖에 안 돼요. 진짜로. 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초월함수는 뭐예요? 이거 점 외에 다 전부 다 그냥 초월함수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초월함수 중에 지수로 삼각함수가 그렇게 많은가? 아니, 지수함수 점, 로그함수 점, 삼각함수 점. 우리는 점 4개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점 4개. 나머지는 수학자들을 위한 함수들이에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줘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함수들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왜 이렇게 4개밖에 안 하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함수 그래프의 99% 이상이 이 4개를 다 잡혀요.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들은 자연계에서 볼 수 없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것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그냥 분수함수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함수는 이미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원칙상 뭐냐면은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자, 그래서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진행하는 함수는 딱 뭐밖에 안 해요? y는 x 플러스 a 딱 요거 하나밖에 안 봐요. 괜찮죠? x분의 a 딱 요거 하나밖에 안 합니다. 괜찮죠? 분모가 그러니까 원래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나오는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모 다항식이 상수로 튀어나오면 걔는 다항식이야 그냥.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자가 껴있어야지만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모가 1차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심플하니까 1차분의 상수 아니면 1차분의 1차. 결국 분모가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기 때문에 분모가 몇 차인지가 제일 빡센 거예요. 분모가 1차인 것까지밖에는 안 하는구나. 실제로 분모가 2차인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죠? 물론 고2, 고3 가면은 막 튀어나옵니다. 특히 고3 미적분 하면 막 튀어나와요. 자, 그럼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1차분의 1차. 뭐야, 얘는 1차분의 상수인데 1차분의 1차 나온다고? 나오죠. 나중에 이제 목 빼내서. 왜? 가분수잖아요. 가분수면 당연히 몫을 빼내야지.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아서 1차분의 상수로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해석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좀 봅시다. 아니다. 일단 1차적으로 A가 양수인 경우로 볼게요. A가 여인 경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분수 꼴로 만들어져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면 되나요? 안 되죠. 0으로 나누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0으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3 곱하기 0도 4 곱하기 0이랑 똑같으니까 양변을 0으로 나눈다 그러면 약분시켰을 때 3은 4. 그렇죠? 막 수학을 참조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0으로 나누는 건 아예 정의를 안 한다. 분모 자체를 0으로 쓰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0이 아닌 실수 전범위에서 분수함수가 정의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A가 양수인 경우 중에서 일단 예시를 한 번만 들어봅시다. Y는 X분의 1. 그쵸?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니, 식만 놓고 하면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비례 함수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 자, 그래서 얘를 숫자를 집어넣어 보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니까. 제일 무식한 거예요.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고, 계속 집어넣어도 줄기는 하는데 영원히 양수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없이 얘는 커지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네요. 분모가 0인 경우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렇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얘도 계속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계속 쭉 떨어지는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0이 아예 함수값이 정의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계속 감소 상태인 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와 음수가 구분돼서 음수일 때는 음수끼리 감소함수, 양수일 때는 양수끼리만 감소함수, 그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나타나지는 애들이 있죠?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그쵸? x가 한없이 증가하더라도 얘는 x축에 닿지는 않지만 x축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런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y축도 우리는 똑같이 점근선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얘는 x는 빵, 얘는 y는 빵. 그쵸? 자, 그래서 앞으로 수능 끝날 때까지 점근선이 존재하는 애들 있잖아요. 점근선 존재하는 애들은 점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일단은 A가 양수면은 감소함수 형태로 나오고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래프가 존재를 하겠네요. 두 번째, 계속 감소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얘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점근선 두 개가 존재합니다. 점근선 x는 0과 y는 0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로 등장을 하고 치역은 어떻게 돼요? y라고 쓸까? y는 0이 아닌가? 그렇죠? 0 빼고 지금 다 등장하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얘도 혹시 역함수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인 게 보이기 때문에 역함수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공역 범위를 치역 범위로 제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역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부러. 왜? 그냥 그런가 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그냥 역함수 존재해. 그냥 이렇게 가려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 이 다섯 번째가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자, 얘는 대칭성 세 가지 존재합니다. 세 가지 존재해요. 그 중에서 넓게 두 개를 일단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점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대칭이에요. 자, 점대칭은 무슨 점대칭이냐? 이 점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괜찮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대칭 있나? 점근선 가지고 대칭 안 되는데? 그렇죠? 대칭은 안 되지만 얘 지금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으로는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죠? 직선 대칭. 그죠? 요거 그대로 2,2분의 1, 그쵸? 둘이 서로 y는 x에 대칭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직선 대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여기서 이제 y는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결국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직선 대칭이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냐? 아쉽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6번. 뭐냐면은 절대값 a의 크기가 커질수록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는 x분의 1만 봤습니다. 그럼 y는 x분의 2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y는 x분의 1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1,1을 지나가는 상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1,2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바깥쪽으로 나오는 애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애들. 괜찮죠? 그러니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a의 값이 크기가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그렇죠? 요거까지 생각해 주면은 이제 분수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거 우리가 a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음수인 경우면은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본다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구나. 괜찮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나오죠? 똑같이 점 몇 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닷대를 박아줘야 됩니다. 그쵸? 똑같이 점근선은 x축과 y축 요 두 개가 점근선이 되겠고 점근선의 교점은 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2, 4분면과 4, 4분면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가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 세 번째 점근선은 x는 0, y는 0 현재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왼쪽에서 본 것처럼 정역은 0 빼고 전부, 치역도 0 빼고 전부 인실수로 등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 똑같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요. 자,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대칭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똑같이 x랑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직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3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대칭 3개. 유리함수는 무조건 머릿속에서 대칭 3개 생각해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하나씩 총 3개. 자,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는 이거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생각 진짜 안 납니다. 이 머릿속에서 파파파파파 튀어나와야 돼요. 안 보고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가져야 돼요. 진짜로. 진짜 지겹게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 6번. 똑같죠?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자, 만약에 여기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왔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당연히 멀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외우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냥 저 한두 개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몇 개 집어넣으면 뭐 멀리 떨어지는지 아닌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예시 들으면서 검증하면서 가야지 외우고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외울 거 산더미예요. 외울 거는 아까 뭐였죠? 그 정의 개념.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지를 넘어서 나중에 지식화해야 되는 것들은 고난이도 변별력 문제 있잖아요. 뻔한 거, 전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일단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외우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알았어. 힘들어? 힘들어? 자, 그래서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얘는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집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유리함수를 바로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너무 기본 내용이라서. 그렇죠? 뭐 물론 다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기는 해야 돼서 자, 아무튼 요거까지 하고요. 알아서 빨리 정리할게요. 요 괜찮죠? 요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이쪽에다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1번. 뭐예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렇죠? 우리가 함수의 형태는 총 세 가지가 있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렇죠? 요 세 개 차이 뭔지 괜찮죠? 표준형은 그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게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2차 함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기본형,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그렇죠? 모든 일반적인 형태를 다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거. 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쓸 수 있는 건 뭐냐? y는 x 마이너스 b라고 쓸게요. a를 여기다 썼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분모가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x는 b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도 어때요? 당연히 c가 될 수 없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때요? x는 b인 지점에서 점근선 나오고요. y는 c인 지점에서 점근선이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 틀렸어? 괜찮아요? 자,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1, 4, 5면 3, 4, 5면 방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가 2, 4, 5면 4, 4, 5면 방향으로 나오죠. 알았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본론만 후딱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점근선 교점이에요. 얘가 왜 표준형이죠?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개수라고 볼 수 있는 A예요. 이게 사실상 X개수예요. 괜찮죠? X개수. 얘도 지금 X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도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2차 함수도 2창의 개수랑 꼭지점, 유리함수는 개수랑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괜찮죠? 얘는 대칭 또 3개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괜찮죠? 3개 대칭 존재합니다. 역함수는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그대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거 맞아 쓸게요. B, C 0,0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을 B만큼, C만큼 평이동한 상태죠.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일반형도 한 번만 볼게요. 얘는 표준형. 마지막 일반형 X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건 좀 다르니까 미안해. 이렇게 쓸게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그쵸?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X 그래 2X 플러스 3분의 4X 플러스 7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몫으로 내보낸다면 2x 플러스 3이 두 개에다가 1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때 얘는 개수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예요. 이거 개수 2분의 1입니다. 괜찮죠? 개수 2분의 1짜리. 오케이.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지금 딱 봐도 어디서 나와요? 분모가 0되게 하는데. 그쵸? 여기에서 점근선 교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거에서 점근선 교점 Y좌표가 등장을 하죠? 그게 어차피 몫으로 나갈 거니까 이걸로 그냥 잡아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3,2가 되는구나 라는 거. 그렇죠?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분자 K에 관련된 거는 본인이 편할 때 뽑아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알았어. 그만할게. 자, 일반형이에요. 얘는 지금 일반형. 딱 봐도 지금 어떻게 등장을 해야 된다고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y는 a분의 c가 못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저기 이따가 바로 안 튀어나오면은 진짜 안 돼요. 진짜로. 지금 뭔가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데, 진짜로,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알았어. 좀 힘드니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힘내. 헷갈리는 사람 없을까? 없나요?